예. 포건 마사 회장 사퇴 대신 사죄. 자신의 측근을 채용하려다 이를 만류하는 직원들에게 폭언을 해서 청와대 감찰까지 받게 된 김우남 마사 회장 얘기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뒷말은 여전합니다. 이 녹음 파일 내용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장관 만나서 잘라보라고. 이거 지침이든 나발이 법적 근거는 저 마사의 법이 우선이지. 내가 너만 이렇게 기만당하면서 최고의 나쁜 회장을 기만하고 말이야. 공기업에 어디 인사논문 책임을 잘하는 그런 규정 하나도 제대로 내가 저 12년 국회의원을 빙을 한 줄 알아. 워낙 폭언이 많아서 저희가 묵음 처리를 하다 보니까 내용 이해했는데도 쉽지 않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오늘 자필 사과문을 마사회에 이 게시판에 올린 것 같은데, 근데 이 사과 내용을 두고도 좀 뒷말이 있다면서요? 뭐 잘못했다. 그런데 물러난다는 말은 없죠. 어떤 식으로 책임진다는지 단 한 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사퇴를 안 했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참 놀라운데, 우리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대한항공의 땅콩 해양 사태를 한번 돌아보면 민간 기업이지만 그 정도로 직원들한테 함부로 대하면요. 아무리 재벌 가문의 자녀들이라 해도요. 경영에서 바로 손 떼고 모든 직위 다 반납하고 물러나서 자숙합니다. 그런데 왜 공공의 영역에 들어가면 이 정도 폭언이 공개가 되고 폭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측근, 전직 보좌관 불법으로 탈법으로 채용시키려다가 실패하고 결과적으로는 자문위원으로 채용해서 고액의 연봉을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검찰 수사받을 사안이지 이 자리를 지키고 미안하다 반성문 한 장 쓰고 끝낼 사안은 전혀 아닌 것이거든요. 민간 기업보다 공공의 윤리가 훨씬 더 뒤떨어져 있구나라는 걸 이 마사회 사태를 봐서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분이 어떤 경로로 대체 왜 이분이 마사 회장이 되었는지, 여당에서 국회의원 12년 하면 마사 회장 정도는 그냥 줘도 되는지, 이분의 마사 회장 취임 경위부터 저는 민정수석실뿐만이 아니라 검찰에서 수사 과정을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네. 지금 장혜철 평론가님이 잠깐 언급은 하긴 했는데, 물론 폭언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청와대에서 미리 마사 회장 임명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김우남 마사 회장에 대해서 청와대도 부실 검증 논란은 피할 수 없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분이 지금 취임한 게 지난 2월이에요. 오래된 게 아니라 지금 2달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취임하자마자 그러니까 국회의원 때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앉히려고 한 거 아닙니까? 마사회가 어떤 데냐면 굉장히 우리가 이제 꿀보직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러니까 현금이 왔다 갔다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마사회장은 청렴하고 투명한 게 요구되는데 그 회장이 되자마자 측근을 비서실장으로 앉히려 했다는 거는 뭔가 좀 암시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혹시 걸러질 수 있었을 텐데, 어제 우리가 같이 얘기했던 이제 청와대 전효관 문화비서관 같은 경우도 지난 3월에 임명이 됐거든요. 전효관 비서관은 어제 저희가 짚어봤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한두 달 전에 했던 인사들이 전부 다 지금 실패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인사검증 시스템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문 대통령 임기가 1년 남짓 남았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굉장히 이완되기 쉽고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도 굉장히 흔들리기가 쉬운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하겠다는 사람보다는 억지로라도 데려와서 이제 자리를 줘야 될 상황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사회 회장 같은 경우는 서로 하려고 하겠지만요. 예. 근데 이제 김우남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그러니까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제주 시장으로 출마했다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이제 문대림 후보는 경선에서 탈락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혹시라도 인사에 감안된 건 아닌지, 그렇다면은 그런 조금 우리 편 챙기기 인사가 마사회장이라는 자리에 조금 더 투명하고 조금 더 깨끗한 인물을 앉히는데 실패한 건 아닌지, 그런 점들을 반성해 볼 수 있겠죠. 마사회라면 더 청렴해야 된다고 이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김경진 의원님, 여기 보면 자신 측근 안 치려다가 지금 직원들이 만류하니까 지금 폭언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자문위원 이쪽에 보니까 월 700만 원 급여가 나오고 연봉 8천 이상. 이 마사회가 정말 속된 말로 진짜
꿀보직은 꿀보직인지 그래서 저번에 더 여러 가지 더 조명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경마 관리를 하다 보니까 현금이 정말 많이 도는 데다 보니까 지금 저런 건데, 저거는 근데 사실 조금 생각할 여지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규정은 비서실장이나 비서는 회장이 이제 임명할 수 있는 것이 현재의 규정인데, 예. 그게 권익위에서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특혜 채용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6월까지 그 규정을 개정하라라고 이제 권익위에서 지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인사 책임자는 권익위에서 개정 지시가 내려왔으니 이 권익위 취지를 따라서 지금 기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인사 담당자가 그건 당연히 그렇게 건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김윤남 회장이 이제 저렇게 격렬한 언어를 써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는 어떤 인격에 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은 각 기관장들 같은 경우 이렇게 현재 부임을 하게 되면 비서 정도는 자기가 사람 하나 정도는 쓸 수 있는 이런 뭔가 좀 통로가 열려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보면. 이거는 무슨 정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게 아마 권익위에서 저렇게 얘기했다면 모든 기관이 다 동일한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보면. 네. 근데 원래 장관도 이게 임명이 되면 장관 정책보좌관이라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보면. 정무직 비슷하게. 그래서 해당 기관장에 누군가가 임명이 되면 기관장이 뭔가 편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사람 한두 명 정도는 좀 데리고 갈 수 있도록 규정이 전반적으로 뭔가 틈이 열려야 될 것 같긴 한데, 권익위가 이게 딱 해서 제가 특혜 채용의 우려가 있으니 이 규정 자체를 원천적으로 바꾸라라고 했고, 마사회가 저 정도라면 모든 공기업에서 지금 다 같은 방향으로 지금 적용이 될 텐데, 그게 과연 맞는지는 한번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폭언을 한 거는 100번 잘못한 건데. 잘못했고요. 예. 근데 김경진 의원님 말씀은 어쨌든 측근 채용에 대해서는 조금의 여지를 두는 것도 네. 권익위 유권 해석과는 조금 다른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 예. 폭언 논란, 오늘 김우남 마사 회장이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정치권 이슈 넘어갈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목소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볼게요. 자신도 낙하산이면서 또 낙하산 인사하려다가 사과는 필요 없고 당장 사퇴하세요. 라고 쓴소리를 하셨습니다. 네. 청취율 높고 매출 높이니 돈 많이 주는 건데 이게 잘못됐냐? 이게 시장 논리 아닌가? 라는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네. 교통방송이 여당의 뉴스 공장이 됐는데 그냥 둔다는 것은 시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바로 직전 댓글과는 좀 다른 입장을 주셨고요. 또 보겠습니다. 범죄자 출국 막은 걸로 상조도 모자랄 판에 정치 검찰의 선택적 기소 참 우습다. 이성윤 지검장의 기소 방침에 대해서 반발하신 분도 있고요. 마지막 볼까요? 네. 허구한 날 검찰개혁 외치더니 백신도 못 구하고 국민들만 불쌍하다. 검찰 얘기와 백신 얘기를 좀 같이 묶어서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는 소용돌이 치고 있는 정치권 얘기를 이제 좀 해보겠습니다.